기네스는 새로 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러시아가 무너지는 가운데 기록을 깨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들이 푸틴이 상상 못할 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록적 공격으로 러시아 전역 정유소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기록은 남아있으며 우크라이나가 강해져 다시 깨질 준비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싫어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물류 기록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푸틴이 봄, 여름 공세를 준비한 모든 계획에 큰 영향을 줄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5월 31일 보도에서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차량 파괴수에서 역대 1일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그 기록은 5월 29일에 세워졌으며 러시아 차량 483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전했으며 이 차량들은 주로 전선 후방에서 러시아의 물류작전을 지원하는 자동차, 트럭, 연료 운반차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큰 타격에 모욕을 더하듯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차 2대와 장갑 전투 차량 7대도 격파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번 기록으로 파괴된 차량이 492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83대만으로도 만족할 겁니다. 이 기록은 의미가 큽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 여러 차례 경신하며 러시아의 중거리 타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별로 보면 우크라이나 작전이 얼마나 확장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월 1일 보고서에서 유나이티드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가 31일 동안 러시아의 군용 차량 3,545대를 파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달 우크라이나는 3월 27일 하루에 210대 차량을 파괴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5월로 넘어가면 그 수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하루 수치는 3월 27일 기록보다 2.3배나 높아서 우크라이나에게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5월 29일 이 러시아에 분리했다면 우크라이나는 5월을 멋지게 끝내기 위해 또 해냈습니다. 5월 31일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또 한 번 하루 사상자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푸틴은 그날 러시아가 또다시 1,560명의 병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보고 이미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차량과 유조차 수를 확인하면 단 하루 만에 524대가 파괴된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 이틀 만에 5월 29일에 세운 기록을 41대나 넘어섰습니다. 이는 5월 29일 러시아의 기록적 차량 손실이 일회성이 아님을 뜻합니다. 이것들은 우크라이나가 의도적으로 만든 패턴의 일부이며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5월 하루 차량 파괴 기록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차량 월간 파괴 기록을 완전히 갈아치웠습니다. 군사분석가 알렉산드르 코발렌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5월에 7,704대의 차량을 파괴했으며 이 수치는 월말까지 8,000대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7,704대에서 수치가 멈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3월에 비해 2.17배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푸틴이 2022년 2월에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기록된 러시아의 누적 차량 손실 10만 713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사인 볼트도 자랑스러워할 만큼 매우 가파른 가속입니다. 우크라이나가 3월 이후 차량 파괴 기록을 세우자 드론 조종사들이 러시아 차량을 전선 인근 후방에서 노리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농담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캠페인이 존재하며 이름은 물류 봉쇄 프로그램입니다. 5월 27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물류 봉쇄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세부 내용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차량 파괴 기록을 경신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페도로프는 전선 뒤 러시아 물류를 타격하는 부대에 더 많은 자금을 직접 지원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1단계에서는 러시아의 보급고, 지휘 경로, 보급선, 차량과 같은 물류 자산을 파괴하는 여단에 1억 1,300만 달러의 자금을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페도로프가 이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 이미 첫 번째 현금 지원이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이틀 뒤 새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러한 기록 경신을 가능하게 하는 중거리 타격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 집중식 입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입찰들은 여름까지 결과를 내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선 인근 후방 물류와 군사 인프라 파괴를 이미 4배로 늘린 성과에 기반합니다. 이것은 최근 몇 주간 가장 중요한 작전상 진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공식화입니다. 대규모 공격, 더 큰 야망, 푸틴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러시아의 물류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물류 봉쇄 프로그램은 공식화된 지 이틀 만에 이미 기록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엄청났던 5월 29일의 기록이 머지않아 깨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현장에서 그 영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요즘 러시아 차량이 지상에서 불타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활동은 점령된 크림반도와 도네츠크를 잇는 육상 회랑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으로 러시아 차량이 대거 파괴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마누시 바디아스크 도로는 5월 31일부터 모든 차량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점령한 도로에 자국민의 접근조차 차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회 차량들이 해안가 대체도로로 몰리며 곧 교통체증이 심해졌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남부 점령지 전역에서 공격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크림반도와 도네츠크로 연결하는 육상 회랑에 대해 125회 이상의 공격을 감행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이것이 또 다른 기록이라는 공식 확인은 없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번 공격의 규모만 봐도 기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로마이단 프레스에서 불꽃쇼라 부른 이번 작전을 최근 폐쇄된 고속도로 구간에서 성공시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 이 구간에서 유조차와 트럭, 트레일러 한 대가 파괴됐습니다. 보덴스크, 장코이, 멜리토폴 사이의 도로 구간들도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몇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기록적인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모든 공격을 다 나열하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러시아 차량이 불타고 보급망이 붕괴되자 전선 문제들이 푸틴에게 큰 굴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붕괴된 보급망은 병사들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중 첫 번째는 러시아가 병력을 전선에 보내려는 시도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우크린프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전선과 근우방 전역에서 기록적인 타격을 가해 러시아가 병력을 전선으로 수송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매체는 전쟁연구소 ISW가 5월 27일에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중거리 타격이 러시아의 병력 수송 능력뿐만 아니라 보급과 전선 유지 능력까지 적극적으로 저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선에 도달할 수 있는 추가 예비군의 수를 크게 줄여 현재 상황에서 이들이 러시아 지상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ISW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차량과 물류 거점을 타격해 일부 전선에서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올 봄 내내 이어진 역공격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세가 약해지고 방어선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료를 운송하는 데에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도네츠크 연결 육상 통로의 유조차를 파괴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로 선택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5월 22일 모스크바 타임즈는 크렘린의 지원을 받는 크림반도 점령 당국이 세바스토폴에서 휘발유를 배급제로 전환해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물류 자산 대상 공격 이후 발생한 일입니다. 이 새로운 제한 조치에 따라 시민들은 차량이나 용기당 20리터, 즉 약 5.2갤런의 휘발유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러시아 정유소의 석유 가공량이 하루 469만 배럴로 떨어진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는 2009년 이후 최저치로 또 다른 기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상황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기록을 세우며 어떻게 크림반도의 심각한 휘발유 문제를 키우고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이 러시아 후방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의 병력 수송 능력과 크림반도 같은 지역의 민간인들에게 연료를 공급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푸틴에게 진짜 문제는 전선에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기록적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주로 우크라이나의 군수 지원망 공격이 원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2026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월별 사상자 기록을 경신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3, 4월 모두 러시아는 3만 5천 명 넘는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할 당시 5월의 수치는 아직 없지만 지난 2달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꼭 기록 경신이 될 것이고 놀랍지 않습니다. 5월 29일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부진한 전투력과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전략이 결합되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점령하는 1제곱킬로미터마다 러시아의 손실이 3배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에는 제곱킬로미터당 67명에 달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 1제곱킬로미터마다 179명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고 있습니다. 피를 대가로 기록이 갈아치워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일이 있으며 앞서 세바스토폴과 휘발유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관련 문제들처럼 크림반도에서 벌어지는 일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기록을 세운 결과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이 궁금하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매주 분석해드립니다. 휘발유 문제와 또 다른 기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하실 겁니다. 5월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소와 에너지 시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료 측면에서 푸틴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 내용은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악령 높은 지휘관인 로베르트 브로브디가 전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5월에 우크라이나가 석유시설 타격으로 달성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브로브디는 그의 연극적인 방식으로 5월 동안 자유를 사랑하는 우크라이나의 새가 점령군의 정유산업에 화끈한 성인 등급을 매겼다고 선언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크라이나가 5월 러시아 정유소와 에너지 가공 공장 최소 18곳을 공격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시설은 우크라이나에 날아다니는 제지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브로브디는 목록도 제공합니다. 브로브디에 따르면 모스크바, 사라토프, 투합세 5.0 볼고그라드, 야로슬라블, 노보로시스크, 그로조바야, 시즈란, 코스토보, 랴잔, 타만, 팜, 키리시, 사마라, 야로슬라블, 엘비디스, 프리모르스크, 타간노그, 아스트라한, 오렌부르크 가스 가공 공장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록에서 19개를 셉니다. 그리고 투합세 공격을 각각 따로 센다면 23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격들은 드론 한두 대가 건물 지붕만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격들은 매우 효과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브로브디는 목록에 있는 시설 절반 이상이 5월에 한때 운영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시설 전체가 아닌 꼭 수리해야 할 핵심 부위만을 정확히 공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정제 석유 제품을 더 생산하기 전에, 즉 판매나 전선 공급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기 전에입니다. 브로브디는 다시 한번 극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는 황금 기름 영양을 찌르는 것이 디스코의 주요 목표입니다. 검은 슬러리 한 배럴마다 샤헤드, 칼리브르, 이스칸데르로 바뀌어 계속 날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5월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캠페인에서 기록적인 클라이맥스를 선사했습니다. 5월 22일 보도에서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가 그 시점까지 러시아 정유소를 158번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160회를 넘었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33개 주요 정유소 중 24곳이 공격 대상이 되었고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유럽 지역에 위치한 모든 정유소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멀리 있는 정유소도 곧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타격 거리와 횟수 기록을 모두 경신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계속 파괴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재팬타임스는 전날 저녁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전역의 송유관 펌프장, 연료 저장소, 사라토프 정유소 등 여러 목표를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로브디가 언급한 목록의 두 번째 정유소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라토프는 5월에 최소 2번 공격받았습니다. 그 정유소는 우크라이나와 멀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드론이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약 700km를 이동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키로프 지역 석유 펌프장 공격에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그 공격을 위해 1300km를 이동했습니다. 그게 정확한 기록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최장거리 공격은 1750km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 작전이 전선과 점령지 후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숙이, 더 강하게 타격하면서 이런 일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특히 크림반도와 같은 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곳의 민간인들은 드론에 의한 사망이나 부상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초래한 연료 부족으로 인해 필수 연료를 잃는 등 전쟁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압박을 계속하는 한 드론 공격처럼 연료 부족 현상도 계속 확산될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더 큰 손실은 우크라이나의 기록적인 공격이 러시아의 연료 제품 수출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롯됩니다. 6월 1일 보도에서 로이터는 러시아가 11월 30일까지 항공유 수출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힘든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연료를 판매해야 합니다. 석유와 정제 제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푸틴의 전쟁 자금에 수십억 달러가 계속 유입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이 연료는 전선에서도 필요합니다. 러시아 조종사들에게서 항공유를 빼앗으면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장거리 공격도 사라집니다. 해외 구매자에게 연료를 빼앗으면 자금이 줄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같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은 약화됩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략의 묘수입니다.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기록적 드론 공격이 뚜렷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드론 얘기와 관련해 공유할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5월 27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가 기존과 완전히 다른 FPV 드론 공격으로 또 다른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FPV 드론이 전선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보통 15, 20km 범위에서 운영되는 단거리 드론으로 러시아가 점령하려는 지역 외곽에 우크라이나가 만든 살상구역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드론들의 사거리 제한은 사실상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군사분석가 세르이 스타넨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FPV 드론을 이용해 점령지로 무려 102km를 날아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FPV 드론이 이제 중거리 지역까지 타격했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표적 가까이 운반할 모선 없이도 이를 해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이번 신기록은 우크라이나가 FPV 드론의 전원 공급, 항법 시스템, 장거리 제어 안정성 향상 측면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신기록을 세운 FPV 드론 비행의 목표물이 러시아 차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기록의 경신이 곧 깨질 또 다른 기록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이니를 처음 접한 밀레니얼처럼 기록을 쌓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100km까지 이동 가능한 FPV 드론을 갖추면서 더 넓어진 킬존과 러시아 전선 인근 후방에 대한 공격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푸틴이 러시아의 봄, 여름 공세를 추진할 때 겪는 여러 문제에 추가됩니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5월에 우크라이나가 깨지 못한 유일한 기록은 장거리 타격 기록인 것 같습니다. 1750km는 깨기 힘든 인상적인 기록입니다. 불가능한 목표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월 30일 보도에서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이제 최대 35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위험에 처한 곳은 유럽 러시아만이 아닙니다.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처럼 극동 지역까지도 이제 표적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것은 실제 타격 범위가 입증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주장한 대로 실제로 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우크라이나가 1750km 사거리 기록을 깨트렸다는 소식을 전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지도 모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기록을 깨고 러시아 물류망을 무너뜨리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육상 통로를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 통로를 마비시킨 공격은 러시아가 10년 넘게 불법 점령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가 되찾으려는 더 큰 전략의 일부입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해왔는지, 그리고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는 데 있어 왜 중요한지 더 자세히 다룬 저희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그 전에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야 우크라이나의 부활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2026년 전략에 대한 저희의 분석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